반갑습니다. 네, 김성철 TV에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웰컴 투 김성철 TV입니다. 자, 주영미님 반갑습니다. 청년오빠님, JS님, 김명규님, 조일이님, 야우리님, 최경희님, JP님, 엄태영님, 최화영님, 권택상님, 선희라님, 윤지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또 누구 있죠? 이름 안 불러 분들, 이만진님 반갑습니다. 예. 안경 바꾼 지, 예. 안경 바꾼 지가 4,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예, 영화님 반갑습니다. 또 안 보인다. 동건이님 반갑습니다. 예. 예, 뭐, 환영해주는 게 뭐 힘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SS님 반갑습니다. 예. 어서서 들어오십시오. 항상 특집입니다, 요즘은. 예, 항상 특집 방송입니다. 그래서 나는, 뭐, 난리 났다. 뒤집어졌다 이런 이야기는 내가 안 하고 있잖아. 예, 안 하고 있잖아. 자, 어제 김희중이가 발근의 TV에서 실시간 방송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실시간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 입장 아닌 입장, 진실사님 반갑습니다. 예, 입장 아닌 입장을 밝히고 하는 방송을 제가 도저히 저는 못 보겠더라고. 그 발근의 광장을 저는 실시간으로 볼 자신이 없더라고요. 오바이트가 쏠려서. 그래서 아는 동생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부탁을 해가지고 네가 좀 봐라. 네가 좀 보고 하이라이트를 좀 보내다오. 예, 그리고 그 댓글도 좀 읽어보고, 예,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도저히 방송을 하려고 하면 그래도 팩트를 알아야 되니까 빠르게 돌리기 해가지고 쭉 봤습니다. 대충이라도. 멘탈이 완전히 나갔더만. 예. 김희중이가 변희재 대표님이 방송에서 한두 번 거론하고, 또 진실준의 카페에 또 김희중에 관한 글을 쓰고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제가 또 한 두 번 정도, 예, 후드로 패니까, 예, 애가 멘탈이 나갔어요. 그걸 보고요, 저는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통쾌하지 않더라고요. 도리어, 뭐라 그래야 되죠? 저런 놈이, 저 정도 멘탈을 가진 친구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셨다.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청와대가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 내 같은 듣보잡이 한두 번 방송에서 씹어제겠다고 애가 멘탈이 나가요? 야, 도리어 조금 안타깝더라고. 저는 안타깝더라고. 그런 멘탈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지켰을까? 지키지 못하니까 배신했는가? 이 생각까지 들더라고. 내가 뭐라고? 박근혜 대통령 모셨다는 사람이 그렇게 멘탈이 약해서 질질 짜요? 결론부터 얘기합시다. 이철호철호님, 예, 동건이님, 이건우님, 반갑습니다. 예. 오리진 다이몬님도 반갑습니다. 예. 멘탈이, 신정민님 반갑습니다. 예. 멘탈이 나가버렸어요. 그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요. 이게, 김희종씨,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운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성팔이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썸네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예. 간단합니다. 김희종은 응답하면 됩니다. 응답. 지금 와서 당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면 돼요. 당신이 청와대에서 많은 일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알 거 아닙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개소리 하지 말고, 그 태블릿 PC 실제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사용했습니까? 진짜로 박근혜 최순실 씨가, 최서원 씨가 사용하고 봤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김희종 씨.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단초가 됐던 그 사기 태블릿 PC 누구 겁니까? 최서원 씨 겁니까? 김한수 겁니까? 응답하세요.
나는 모르색 하지 말고 그 개구란 거 다 알아요.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선택하십시오. 김정현님 반갑습니다. 초록나무님 반갑습니다. 쭈베이님 반갑습니다. 제이피님 반갑습니다. 야오리님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벌써 150명 들어왔다. 유일세님 반갑습니다. 예. 아 유일세님은 제가 처음 보는 닉 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서 들어오이소. 예.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누르시고 아 좋다. 예. 굉장히 좋아. 그리고 자꾸 박근혜 대통령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한수입니다. 당신 김한수하고 연락될 거 아니야? 서로건 동석이잖아. 김한수 잡으면 끝나요. 김한수 잡으면 끝나는 겁니다. 뭐 울고 불고 짜고 감성팔이 할 거 없어요. 당신이 지금 감성팔이 할 때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옛날 책까지 하고 읽어줄 때예요? 한 달에만 모셨던 죽으러 모셨던 대통령님이 억울하게 감옥 가 있는데 투쟁해서 무대 석방운동 해도 기대기 맞을까 말까 하는데 옛날에 쳤던 책 읽어가면서 울고 짜고 슈퍼챗 땡길 때예요? 그러니까 욕 들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들어먹는 거라고. 자 보십시다. 미디어치 변희재 대표님이 2017년도죠? 아 18년도입니까? 예 18년도네요. 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미디어치 동지들 어떻게 했습니까? 미디어치 기자들 어떻게 했어요? 변희재 대표님하고 같이 죽겠다고 예, 목숨 걸고 투쟁했습니다. JTBC 찾아다니고 예 손석희 집 앞에 다시 가고 서청대에서 집회하고 목숨 걸고 변희재 대표를 규명하기 위해서 싸웠다고. 근데 당신 지금 뭐하고 있어요? 김희종씨 한낱 시민단체 조만한 언론사도 사주가 잡혀가니까 그 밑에 독자들 기자들 나도 잡아가라 내가 변희재다 하면서 목숨 걸고 같이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 지근거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다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구명운동 할 생각은 안 하고 그 이름 팔아가지고 배지 팔고 후드티 팔아가지고 호요샥 할 생각합니까? 남들은 그렇게 당신이 어떤 뜻으로 후드티를 팔았느냐 배지를 팔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아니 변희재 대표 감옥 갔을 때 미디어지 기자들이나 독자들 진실 투쟁한다는 사람들이 변희재 배지 만들어서 파는 거 봤습니까? 변희재 후드티 만들어서 팔면서 불쌍한 변희재 옛날처럼 청춘 투쟁 그 썼는 거 읽어가면서 질질 짭딜까? 시민단체 언론 조만한 언론사도 자기 사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데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반론해보세요. 변명해보세요. 지시리님 반갑습니다. 블랙로즈님 반갑습니다. 김정현님 반갑습니다. 김희영님 반갑습니다. JK창님 반갑습니다. 우리 기자들이 변희재 대표 감옥 갔을 때 질질 짭티까? 재판장에서 변희재 판사들한테 판결문에 황희연 대표님 하시는 거 봤잖아. 기록해도 하려고. 우리는 끝까지 투쟁한다고.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 1980년도에 쓴 책 그거 읽고 질질 짜고 앉았어요. 박근혜 대통령 1995년도인가 쓴 일기책 그거 읽고 질질 짜고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댓글이 대통령님 보고 싶어요. 당신 지금 대통령님을 불쌍한 여자 만드는 겁니까? 불쌍한 할매 만드는 거예요? 목표가 뭡니까? 왜 감성팔이 합니까? 그렇게 질질 짜고 하면 후드티 하나 더 팔립니까? 배지 하나 더 팔려요? 생차민님 반갑습니다. 예?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을 불쌍한 여자, 불쌍한 할매로 그냥 각인시키고 싶습니까? 우리 진실투쟁하는 사람들은요, 대통령님을 전사라 생각합니다. 북진통일의 전사, 자유통일의 전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싸우는 전사는 쉽게 접을 짜지 않는다.
제가 했던 말입니까? 안 했던 말입니까? 그 외에 맨날 감성팔이하고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것들 전부 다 사기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지요. 그 사기꾼의 범주에 당신이 최고 먼저 들어갑니다. 제가 화를 안 낼래야 화를 안 낼 수가 없어요. 목적이 뭡니까? 대통령을 구해내겠다. 저는 이제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당신한테 묻는 것보다 내가 당신 방송을 보고 느꼈던 점을 좀 이야기 좀 할게요. 가세현하고 너무 닮아갑니다. 3월 1일날 석방되기를 원했는데 석방되지 않을 것 같다. 당신이 석방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습니까?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구명동을 위해서 한 게 있으면 하나라도 이야기해 보세요. 뭔가 자기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싸우고 이런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저 정도 말은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당신 전 청와대 행정관이면서 발견의 TV를 운영하는 사람 대표로서 김의동 씨 당신이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한 게 하나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말고 두리뭉실하게나 이런 거 했다. 울고 불고 했다는 소리 좀 치우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래 놓고 3월 1일날 석방되기를 원했는데 석방되지 않을 것 같다. 문재인한테 엎드려 비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한테 무릎 꿇고 반성문 쓰고 나서면 좋겠어요? 그걸 원하는 겁니까? 문재인한테 사주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짓마다 가세현하고 그렇게 똑같이 닮아갑니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직도 굳건하게 사탄파들하고 종북 좌파들하고 굳건히 서청대에서 싸우시는 여전사입니다. 우리의 리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억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구출해야 되고 석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스팔트에서 뼈가 빠지게 싸우는 거예요. 당신처럼 감성팔이 안 하고. 누구 감성팔이 못합니까? 당신보다 내가 말빨이 더 좋아요. 그러면은 장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김호경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케인님 반갑습니다. 그냥 불쌍한 여자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야지 슈퍼챗이 조금 더 들어옵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냥 불쌍한 할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당신은 뭘 원합니까 지금? 누구의 사주를 받아 움직이는 겁니까? 좀 이따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갈 건데 지금 제가 했던 질문 답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예? 당신 그러다가 천하에 역적됩니다. 지금도 천하에 역적이지만은 예? 어떻게 살라 그럽니까? 등 뒤에 박근혜 대통령의 배신자 김의동 이 문신 새기고 평생을 살 겁니까? 예? 남자가 불알차고 배신자라는 그 멍에 문신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 끔찍한 일입니다. 당신이 배신을 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어제 항변을 하던데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 두 가지에 답변하세요. 그 사기 태블릿 PC, 그 태블릿 PC 최소원이 쓰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두리뭉실하게 저 가서는 지나가다가 보는 것 같다. 요 와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 이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개구라 치지 말고 그 태블릿 PC 누구 겁니까? 최소원 씨 겁니까? 김한수 겁니까?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그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이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묻겠습니다. 김한수 어디 있습니까? 연락될 거 아닙니까? 연락될 거 아니에요. (220명) 들어왔으니까 광고 보고 하자. 광고. 예. 이 광고 보내는 재미에 내가 산다. 사인은 또 왜 이러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사실 제가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인터뷰 진행이 좀 버벅거릴 정도로 상당히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했을 때 415개가 있었는데 채팅방이 1년 뒤에 300개가 사라졌어요.
검찰이 없앴다. 카톡방을. 이전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저는 카톡방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책 보면요, 검사들 다 실명으로 썼습니다. 확실하니까요. 자, 지금 한 221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이 중에서도 아직까지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안 사신 분이 내가 봐서는 아직 한 4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해! 41? 41명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뭐, 소주 한 잔 안 드셨다. 짜장면 두 그릇 세 그릇 안 드셨다 생각하시고, 이 진실의 회전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책, 예,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꼭 한두 번 구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진실의 투사가 돼주시고요. 아니면 읽고 너무 좋으시면 딴 분들에게 좀 권해 주십시오. 예, 김봉숙님 반갑습니다. 이지스님 반갑습니다. 예, 쫙 41명이야. 41명. 세리볼까 내가 누구누군지. 자, 어제 김희중이가 약 한 50분 정도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걸 예, 제가 대충 훑어봤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요, 김희정이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10건 사라고 하라고요? 10건 사라고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된다. 김다학님 반갑습니다. 예. 어제 방송을 이 방송 얘기를 하기 전에요, 그저께 저녁, 예, 하기 전에, 이 사람은 청와대에서 홍보 업무를 맡았습니다. 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저는 공범 내지 주범이라고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희종 씨. 그 사기 태블릿 PC에 있었던 사진들, 저도에서 찍었던 박근혜 대통령 휴가 사진들, 전부 다 청와대 홍보 쪽에서 관리하는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넣고 다른데 홍보물로 넘기고 보도자료 넘기고 할 때 쓰던 그런 전부 다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이 태블릿 PC에 있다 그래서 손석희 JTBC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까지 관리했다고 국민들을 선동했지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청와대 홍보 라인들, 당신을 포함해서 정호성이, 김한수 이런 사람들 왜 손을 번쩍 들고 그거 아니다, 우리 청와대 홍보부서 쪽에서 관리하던 공용 PC였고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사진이라 그러고 빠딱 티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왜 아가리 쳐닫고 있었습니까? 왜 하태경이처럼 촛불에 타짓기 싫어서 아가리 쳐닫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누가 야 조용히 해, 저래야지 박근혜 죽어, 누가 사주했습니까? 당신이 직접 했는 겁니까? 뒤에서 누가 사주했는 겁니까? 그걸 좀 밝혀주셔야 돼요. 이거 한 가지만 예를 들어도요, 김희종이는 배신자입니다. 자기 태블릿 PC에 의해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아가리를, 자기 살자고 아가리를 쳐닫고 있었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대역죄인입니다. 부관 참시해야 돼요. 예,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따뜻하이 따신밥 먹고 배부르게 생활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누구 하나, 청와대 행정관들, 부하들 누구 하나 박근혜 대통령 지키겠다고 목숨 걸고 싸운 사람이 없습니다. 김희종이 당신이 더 나쁜 건 뭔지 압니까? 그 당시에 당신이 꽥 소리 한번 내봤습니까? 도리어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만 돌아다니면서 하고 처잡아졌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팔아가지고 먹고 살겠다고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건요, 당신이 배신자라는 것을
공인하는 겁니다. 스스로. 제가 했던 질문, 이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그 청와대 공용 PC 안에 있던 그 사진들, 당신들이 홍보라인에서 썼던 거잖아. 포렌식에서 다 나왔습니다. 과학적 증거 자료입니다. 근데 그걸 다 떠나서요. 왜 그때 손석희 등등 JTBC에서 그 태블릿 PC에 있던 저도 사진을 가지고 최순실 씨와 엮어서 사기 태블릿 PC 사기칠 때, 태블릿 PC 사기칠 때 왜 당신 가만히 있었습니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당신이 직접 주도한 겁니까? 아니면 유영아입니까? 김한수입니까? 정우성입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 청와대 행정관들, 비서진들이 박근혜 대통령 무너질 때 말 한마디 못하고 뒤에서 숨어서 만세 외친 이유를 제가 알겠습니다. 하태경이가 거짓말은 안 했네요. 일단은 촛불에 타 죽기 싫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인생이 낫겠다, 그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 아마 우리가 모르는 큰 손이 당신들을 움직이겠죠. 제 말이 틀립니까? 유영아가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래요? 김한수가 야야 요때는 가만히 있어,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 짜고 쳤습니까? 짜고 쳤어요? 답변해 보세요. 그때 예를 들어서 김희중 씨가 그때 나서가지고 이건 청와대 홍보실에서 썼던 공용 PC입니다. 그리고 우리 홍보 라인에서 보도자료 만들고 인터넷 홈페이지 만들기 위해서 썼던 자료입니다. 라고 한마디만 했으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안 됐습니다. 당신들이 묵인 하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말이 진실이고, 제 말이 진실이고, 제 말이 팩트입니다. 제 말에 항변해 보세요. 변명해 보십시오. 그때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누가 당신을 가만히 있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당신을 가만히 있게 만들었어요? 방송 내용을 보니까요, 김희종이가 방송하는 내용을 보니까 전형적인 박근혜 팔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옛날 책, 그것도 벌써 30년, 40년 된 책. 이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3, 4개월 있다가 낸 책들, 그리고 한참 참 힘든 세월을 보낼 때 1990년대 중반에 썼던 일기들, 그런 것을 중고시장 알라딘 이런 데서 책을 구해와 가지고 그거를 읽으면서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일반 유튜버들, 저 같은 일반 유튜버들이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했다.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냥 박근혜 파리니까.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걸 좋아할 수도 있고. 왜냐?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개성이 다르고. 근데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 전부 다 박근혜 파리를 하더라도 당신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 당신이 공범 아니면 주범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왜? 제 말이 아픕니까? 아프면 항변하시고 변론하세요. 그리고 주된 방송 내용은 뭐다? 감성팔이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불쌍한 여자다. 변희재 대표님이 박근혜 대통령 불쌍한 여자라고 말 한마디 하는 거 여러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저도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쌍하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리더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아마 자기 자신의 숙명이라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김희종이 같은 청와대 행정관 했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불쌍한 여자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한 여자가 돼야 됩니까? 김희동 씨 답변해 보세요, 제발. 희종아, 답변 좀 해봐라. 그리고 제 방송 몇 번, 김성철 TV에서 했던 방송 몇 번, 그리고 변희지 대표님의 칼럼, 기사, 이걸 보고 멘탈이 굉장히 흔들리는가 봅니다. 예, 방송, 예, 벌써 목소리가 촉촉해. 예, 안습이야. 예, 눈안이 촉촉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나는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증거를 내놔봐. 지금까지 내가 물었던 질문에 답변을 해봐. 나는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다고 믿어요. 지금도. 그러면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 말만 그러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김성철이 같은 인간이 날 이렇게 모함하는데 제가 했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이래 해서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해야지. 아니, 사람 죽인 사람이 감옥에 가보세요. 내가 사람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청송교도소 가보세요. 죄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억울하다고 그럽니다. 감옥 가보세요. 전부 다 억울하다 그런데요. 그리고 공동묘지 가보세요. 무덤이 2만 개인데요. 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에요. 나는 억울하다.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 어디서 약을 팝니까? 어디서 약을 팔아? 내가 했던 그런 말들에 대해서 당신이 과학적이고 객관적 증거들을 가져와가지고 나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사과방송, 정정방송 할게요. 그럴 리는 만무하겠지만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의 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제가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인정해 주시고 또 감사하게 또 이해해 주시는데 제가 많이 부족하고 많이 모자란 편이긴 하지만 그런 사람입니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밝은 영장 운영에는 또 이렇게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제가 했던 질문에 답변을 해보라고. 아빠대님 반갑습니다. 쭈뱅님 반갑습니다. 조혜린님 반갑습니다. 아이, 나는 안 죽였습니다. 나는 안 훔쳤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재판장에 가보세요. 죄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감옥에 가보세요. 죄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보세요. 안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구렁이 담튀기 할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당신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죽을 때까지 그 멍에를 다 지고 그냥 가야 돼요. 그 문신을 등 뒤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평생 살아야 된다니까. 지금 답변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히 배신자의 문신을 새기고 평생을 살 거라니까. 내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답변하지 않으면. 눈깔이 촉촉하이 나는 배신하지 않았다. 우리는 배신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박은혜 광장에 있는 개돼지들은 당신이 그렇게 촉촉하게 울면서 하면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왜 후드티 하나 더 사줍니까? 예? 배지 하나 더 사줘요? 우리 미디어치 독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 김성철 TV에 오시는 분들은 안 그래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내놔야지 믿습니다. 내가 당신이 배신했다는 증거들을 쭉 나열했잖아. 저번 방송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줘야죠. 나는 억울하다. 배신하지 않았다. 약 팔지 마이세요. 여기 뭐 5일장 열리는 그런 장터 아닙니다. 발 하나
그냥 헛디디면 그냥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곳이에요. 어디서 약을 팝니까? 배신하지 않았다. 참, 깝깝하네요. 깝깝해.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책을 중고로 사서 가지고 있을 만큼 나는 잘하고 있다. 아니, 대통령 책을 중고로 사는 게 대통령님 무죄 석방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알라딘만 살찌게 하는 거지. 예? 당신 알라딘 홍보하는 거예요? 대통령 책을 중고로 사서 가지고 있는 게 대통령님 명예회복과 무죄 석방에 뭔 도움이 됩니까? 당신 대통령 파리하고 슈퍼챗 파리 하는데 쓰려고 그거 읽으면서 울며 대통령 불쌍한 여자로 만들라는 그 술책으로 지금 책 산 거 아닙니까? 예? 나 참 답답한. 대통령 책 샀다고, 옛날 책 샀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럴 때입니까, 지금? 당신이 옛날 대통령 책들, 그거 뭐 샀니, 안 샀니? 그거 말할 때가, 그거 산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누님들, 박근혜 대통령 사랑하시는 분들, 그 책 사가지고 저녁마다 읽고 우시는 분들 많아요. 당신이 불쌍한 여자 안 만들라 그래도,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불쌍한 여자가 돼버린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니까? 이유를 모르겠네. 이 사람이 이런 이유를. 학습 효과겠죠. 학습 효과. 예. 김희종이도 약 1년 반 정도, 2년 가까이 유튜브를 진행하다가 보니까 감성파리를 해보니까 그때 슈퍼챗이 최고 많이 들어오더라. 라는 하나의 학습 효과가 김희종인을 저는 이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예. 여러 방법을 써봤겠지요. 티도 만들어, 후드티도 만들어 보고, 배지도 만들어 보고, 예. 여러 사람 전화통화도 해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겠지요. 근데 제일 좋은 것은, 그리고 최고 간단한 거, 이런 거예요. 왜 책을 읽느냐? 왜 박근혜 대통령 책을 읽느냐? 첫 번째, 학습 효과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 감성팔이 하니까 돈이 좀 들어오더라.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기 탄핵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깊게 생각 안 해봤다는 증거입니다. 방송할 거리가 없거든. 방송할 거리가 없거든. 그러니까 책 한 5페이지 읽어주면 3, 40분 그냥 가잖아. 재질 짜면서. 독자님도 같이 읽어주세요. 쉽게 말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과 명예회복을 위해서 단 한 번도 깊게 연구해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뭐다?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과 무죄 석방에 대해서는 이론어치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광장을 한번 들어가서 방송 제목을 한번 좀 보십시오. 사기 탄핵 원천무효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디 연설문, 박근혜 대통령 어디 노래, 처절하게 목숨 걸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이런 내용의 영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이뤄놓지도 원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김희종은. 그리고 아마 마음속 깊이 대통령은 감옥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장사를 해먹을 수 있잖아. 그래야 장사를 해먹을 수 있잖아. 내 말이 틀리면 어이 김성철이 이래 틀렸다. 예. 저하고 토론 한번 해봐요. 토론 신청 한번 할게. 예, 생차미님, 김희종 방송 보는 사람이 있군요. 구독자가 95,000명입니다. 예, 95,000명. 90,000명이 넘어요.
경천 동지 할 일이다. 경천 동지. 고래진님 반갑습니다. 어쨌거나 그런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그런 심정과 진심이 담긴 낭독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대통령의 생각을 공유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동안 7편 영상이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는 제 와이프 목소리로 낭독을 했고요. 그 두 번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공정민님께서 독자들의 감성을 휘벼파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추억팔이, 감성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뜯어내겠다 이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탄핵 무효를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것도 전 청와대 행정관 박근혜 대통령 밥을 먹었다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옛날 책을 가져와서 울고 불고 짜고 생각을 공유하자. 박근혜 대통령 생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면요, 지금도 강건하게 굳건하게 사탄파들, 종북 좌파들하고 싸우고 자유통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 한 바칠, 자기 목숨을 그냥 한 방에 바칠 여전사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종은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하는 이유는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흘러간 옛 여인, 불쌍한 옛 여인, 팔자가 사나운 추억의 인물로 박근혜 대통령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김희종의 영상을 보고요, 제일 열받았던 점이 그겁니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면 현재 진행형 ING입니다. 근데 김희종은요,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과거에 불쌍했던 여자로 메이드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옛날 추억팔이, 감성팔이 하면서 눈물이나 질질 짜고, 그러면 댓글에 이래 달리죠. 대통령님 보고 싶어요. 그 밑에 내가 댓글 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개함을 했습니다. 대통령님을 이렇게 추억하게 해줘서 김희종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런 개소리들이 난무해요. 그래서 제가 뒤통수를 딱 때리더라고. 김희종이 목적이 이거였구나. 박근혜 대통령을 과거의 여인으로 만드는 거, 추억의 연인으로 만드는 게 김희종의 목표였구나. 그래서 사기 탄핵을 뒤엎고 박근혜 대통령 파리에서 호요식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가진 인물이구나.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더라고. 아다아재님 반갑습니다. 오늘 260명. 뭐 날인갑다. 제 구독자의 약 한 30%, 20% 이상이 30% 가까이 들어오셨네요.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성파리에 또 들어갑니다. 방송 내용을 들어보니까 일찍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힘들었다. 그러면서 나도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박근혜 대통령도 부모님을 총탄에 맞으셨다. 이러면서 옛날 추억팔이를 또 해요. 제가요, 여러분들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가 언제 한번 7개월 전인가요? 8개월 전인가요? 제 옛날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감성팔이라면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딱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어릴 때 이야기, 살아왔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김희종아, 어릴 때 얘기 한번 해볼까? 방송할 내용이 그렇게 없나? 네 어릴 때 이야기, 어머니 일찍 돌아가신 거 안타까운 일이지. 근데 그거를 박근혜 대통령님하고 또 빗대가지고
그렇게 감성팔이를 합니까? 아, 진짜 구토가 나옵니다. 오바이트가 쏠려요. 오바이트가 쏠립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있어야지 봄이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왜 너는 공유운동을 안 하니? 왜 무죄석방 운동을 안 해? 왜 탄핵무효 운동을 안 하냐고. 나는 그게 제가 묻고 싶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말로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의 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왜 봄맞이 운동을 왜 안 하는데? 어? 근한 집회 한번 네가 주관해봐서 집회 신고 내가지고 그리고 근한 집회에 참여해봤어? 괜히 집회 참여해봤자 그거 돈만 들고 사람들 이거 따라다녀야 되고 피곤해. 가만히 앉아가지고 슈퍼챗만 틀어도 돈이 얼만데 이래 생각하는 거야? 가만히 앉았으면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하면서 질질 짜도 막 돈이 팍팍 들어오는데 뭐 이래 생각하는 거야? 무링고수님 반갑습니다. 슈슈님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셔야 대한민국은 봄이다. 참, 진짜. 네가 그 봄맞이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김희종이한테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계셔야 봄이다. 맞잖아. 감성팔이, 눈물 질질 싸면서 대통령 옛날에 추억팔이, 옛날에 썼던 일기장들, 옛날에 연설했던 것들 이런 거 쭉 모아가지고 저녁마다 풀어주고 질질 짜면서 돈이나 걷겠다는 그 생각 아닙니까? 그거 아닌 이상 당신처럼 하면 안 돼요. 김한수 어디 있냐고. 김한수 지금도 김한수하고 통화하고 있습니까? 저기 김성철이라는 개새끼 저기 와 저거 계속 방송에서 내 이름 거론하면서 자꾸 욕한다. 내 죽겠다. 뭐 질질 일러 바치는 거예요. 유형한테 일러 바치는 겁니까 지금? 일러 바쳐보세요. 하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셔서 제대로 이 나라에 계셔야 대한민국에 온전한 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개소리. 블레시님 반갑습니다. 예. 하고 저는 대통령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셔서 제대로 이 나라에 계셔야 대한민국에 온전한 봄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나오셔야지 대한민국에 온전한 봄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배지 만들어서 팔고 후드티 만들어서 팔고 질질 짜면서 감성팔이 하는 거 지금 대통령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 작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는 것을 제일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되시면 이런 방송 허가하시겠습니까? 야, 김희종이 당장 그 방송 접으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해버리죠. 그러면 김희종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마음속 깊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말이 맞잖아요. 내 논리가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보니까 온 가족이 지금 김희종 TV에 붙은 거, 박근혜 TV에 붙은 것 같은데, 당신들이 양심이 있으면 당신들 이런 방송 접어야 돼요. 대통령이 제일 싫어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있으면 이제 유영아가 허락을 했다. 있다고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예. 열받아. 버퍼 있어요? 버퍼 있습니까?
아, 블레시님 발근의 광장에 가입하고 왔다고요? 예. 이정민, 제가 마지막 말미에 딱 하려는 말씀을 하셨네요. 대통령이 얼마나 청렴하시고 약간 병적으로 그런 걸 싫어하시냐 그러면 병원비도 독자님들이 계산하신다는 걸 반대하셨고 그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극혐하십니다. 근데 희종아 너 그거 아니 모르니? 김희종아 너 그거 알아 몰라? 대통령이 누구한테 신세지는 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파리 박정희 대통령 파리를 함부로 하는 걸 극혐하십니다. 근데 너는 지금 그 극혐하는 것을 골라서 하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이 없어요. 그래도 일부 좀 돈 있으신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병원비 등등을 존경하니까 그리고 너무나 억울하게 탄핵돼서 저렇게 고생하시니까 병원비를 내준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나 그거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공식 비공식을 떠나서. 그런데 너는 말도 안 되는 배지 말도 안 되는 후드티를 팔아가지고 호요식 하겠다고? 대통령이 나오시면 그거 용서되겠어? 니 같은 놈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개똥칠을 하고 있는 거라고. 너 알잖아 대통령 성격 어떤 성격인지. (3.1절에) 나오셔야 되는데 나오시기 힘들 것 같다. 빨리 나오시길 바란다. 이건 일반 우리들이 박근혜 대통령 밥 먹지 않고 호요식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름 아스팔트에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이 참 이번에도 노력했는데 대통령 석방은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또 미루어지는 값다. 안타깝다. 더욱더 더 열심히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들이 할 이야기예요. 당신이 뭘 했습니까?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 뭘 했는데? 그 배지 판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됩니까? 후드티 판다고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돼요? 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에게 이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제 이름을 걸고 제 채널 명예를 걸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잖아. 홍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책이 국민 필독서가 되면 문재인 정권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져요. 그리고 내년 대선 판도가 바뀝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동으로 석방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70% 이상 원한다는 검찰개혁 자동으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인생을 저도 이 책에 걸은 거예요. 당신은 뭐합니까 지금? 대통령 석방되기를 원하는데 석방이 안 되네요. 질질 짤 때입니까 지금? 그럼 역설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김희종이 속으로 아이고 3월 1일 지나갔다. 아이고 석방되는 줄 알고 나 진짜 거식이 되는 줄 알았네. 나는 당신 속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당신 그런 마음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오시는 날 어떡하지? 석가탄신일, 또 석방, 당신 그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날만 되면 불안불안한 거 아닙니까? 혹시라도 석방될까봐? 내가 전 청와대 행정관이었다.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 때리지기도 없지. 근데 제 같으면요. 한때나마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고 그 밑에서 밥을 먹었다 그러면 저는 내 사비를 들여서 이 책 1000권을 사겠습니다. 사서 내 채널에서 목숨 걸고 홍보하고 이 책이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을 시킬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여러분 이거 변희재 태블릿 사용설명서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한테 가서 무릎 꿇고 고맙다고 제 같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변 대표가 감옥까지 갔다 하면서 대신해줘서 내가 변 대표 볼
면목이 없습니다. 변 대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지독자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저 같으면 절을 하러 왔을 겁니다. 지금 김희종이 당신이 해야 될 일은요. 당신이 진짜로 인간의 가죽을 썼다 그러면 옛날 박근혜 대통령 40년 전의 책, 35년 전의 일기 그거 가지고 감성팔이 그거 하지 마세요 이제. 당신이 진짜 인간이라면, 반성했다면, 그리고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모든 걸 이실직고 하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 홍보를 하세요. 그게 그래도 조금 죄값을 면하는 길입니다. 자,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까 3.1절에도 대통령께서 나오지 저의 몸이 되시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면이든 뭐가 됐든 당연히 무죄 석방이어야 되겠지만 정말 대통령만 생각하면 그냥 뭐가 됐든 사면이든 뭐든 나오시면 좋겠다. 지금 대통령님이 어디 뭐 글씨를 쓸 줄 모릅니까?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반성문 쓰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대통령님이 자신의 의지로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버티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직도 투쟁하고 계신데 지금 김희종이 이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님 반성문 쓰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가세하고 하는 행보가 똑같습니다. 당연히 무죄 석방이어야 되겠지만 정말 대통령만 생각하면 그냥 뭐가 됐든 하루빨리 자기 몸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다. 저같이 정말 잘 모르고 멍청하고 그런 사람의 생각일 수 있는데 하루빨리 잘 모르고 멍청하면 아가리를 닫아야죠.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고 박근혜 대통령 배지 팔면서 장사를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어설프게 의당파리들이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겁니다. 모르면 아가리를 닫아. 좋으니까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일기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제 일기를 읽습니다. 이것도 제가 소개해보고 싶은 일기인데 1981년 1월 13일에 81년이라면 40년 전에 일기를 가져와서 대통령님 감성팔이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이 명예회복 돼서 빨리 석방되면 좋겠다는 사람이 그러면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해도 지금 그 죄를 면할까 말까 하는데 40년 전에 일기를 들고 와서 감성팔이라고 앉았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무 말이 없는 걸 보니까 3.1절에도 대통령께서 나오지 저의 몸이 되시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면이든 뭐가 됐든 당연히 무죄 석방이어야 되겠지만 정말 대통령만 생각하면 그냥 뭐가 됐든 하루빨리 자기 몸이 되시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다. 저같이 정말 잘 모르고 멍청하고 그런 사람의 생각일 수 있는데 하루빨리 뭐래도 좋으니까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일기를 한번 좀 읽어볼까요? 이것도 제가 소개해보고 싶은 일기인데 1981년 1월 13일에 이것도 한번 같이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제 심정을 대변한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글이네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인생의 고해를 살면서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요 근래에 더. 자, 이상한 단수를 던집니다. 단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단수 방송 같아요. 요즘 자기가 뒤통수 맞은 것 같다. 이상한 말을 하고 있죠. 첫 번째, 저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자기가 시인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변희재 대표의 이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가 출간되면서 친박 라인들이 이 책에 동요되고 있다.
그리고 자기 뒤통수를 누가 치는 것 같다. 계속 들어보시죠. 하물며 제가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진짜 예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배신자들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에 의해 어떤 아픔을 당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어떻게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당하고 있다. 자기도 현재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를 동일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배신을 당했다. 그러면 범인을 알고 있다는 소리네요? 네가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지금 네가 말하는 방송의 뉘앙스로 봐서는 너를 지금 뒤통수를 때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다는 소리네요? 주범과 범인을 알고 있다는 소리네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맞죠? 자기도 배신을 당했는데. 자, 시대지문님 반갑습니다.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는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김한수, 정호성, 유영아, 누굽니까?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습니까?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과 동일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배신을 당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 너를 배신했던 세력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했던 세력이 같은 세력이니 다른 세력이니 이것도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당신은 자꾸 지금 항변하고 있잖아.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신을 조종했던 사람들, 그리고 당신을 배신한 사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누군지.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두리뭉실 구렁이 담튀기 하듯이 그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내가 무식해도요 한번 물면 안 놔줍니다. 차마 용서는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마 그들을 용서한다 하더라도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에세이에 쓰신 것처럼 저 또한 그런 생각이 많이 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듣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배신의 라인들이 조금씩 이탈하면서 흔들리고 있다라는 직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 배신 세력들의 라인이 굳건하게 일관되게 말을 대본을 짜고 언론에 나와서 일관되게 방송을 했죠.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에 대해서. 이제 그 라인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가 봅니다. 저는 그 흔들리는 역할에 이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100%라고 봅니다. 야, 이거 좆됐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모르서로 있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내부에서 엄청난 갑론을박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네가 배신자야 임마. 누구를 배신했네. 네가 하는 꼬라지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있는 거라고. 철저하게 처절하게. 자, 이제 오늘 하고 싶은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아까 이제 방송에 누가 질문을 했는가 봐요. 대통령께 허락받고 방송하나. 대통령께 허락받고 방송하나. 자, 우리 같은 일반인들, 저 같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이름 걸고 사진 걸고 방송합니다. 왜냐?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탄핵무효 운동을 했었고,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무죄 석방을 위해서 지금도 나름 저를 희생해가면서 열심히 한다고 자부를 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앞으로 잘할게요. 근데 김희종이 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동조하고 공조했던 그런 사람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한다? 이건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방송 이거 박근혜 대통령 허락받고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니까 김희종이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1년 전에 편지로
말씀드렸고, 유영아가 따로 연락이 와서 친박이라는 이름을 빼라고 해서 발근의 광장이라고 이름을 명명했다. 그래서 대통령님이 허락을 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튀기 변명을 합니다. 61세님 반갑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영아가 허락해줬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다 유영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한수도 유영아 품에 있고요. 이 김희종이도 유영아 품에서 얼쩍대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 의미를 떠나서 야 김희종아, 희종아, 유영아는 벌써 나가리 된 사람이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나가리 된 사람이고, 그리고 너는 유영아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동일시 아니? 너 직접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답장을 받았어? 유영아 입장은 이런 겁니다. 자, 김한수도 우리 멤버니까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 해봐. 그래야지 유영아 관리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야, 그 박근혜 대통령 파리 한번 해봐. 괜찮아. 너 지금 그 말 믿고 지금 이렇게 나대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그래서 모셨다는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 이름 팔아서 장사하는 걸 최고 싫어한다는 걸 모릅니까? 차라리 네 이름을 걸어. 네 이름을 김희종 TV 아니면 행정관 TV. 그게 차라리 남자답지 않나? 그렇게 네 컨텐츠, 네 자신에 대한 그런 확신이 없어? 나는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발근혜 TV를 좋아할까요? 그리고 진짜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발근혜 TV를 하라고 허락했을까요? 저는 100%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유영하가 관리하기 편하도록 혹시라도 김희종이가 이거 허락 안 해주면 이탈할까봐. 그래, 해봐. 너는 김희종아, 너는 유영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동일시 여기니? 답변해봐. 유영하가 어떤 놈입니까? 변희지 대표가 저렇게 감옥까지 갔다 오면서 목숨 걸고 WPC의 진실을 밝히고 있을 때 유영하는 보수 어른들, 보수 단체 돌아다니면서 변희재 사기꾼이라고 온갖 쌍욕을 하고 돌아다닌 인간이 유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 4.15 총선 전에 나왔을 때 그 메시지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그 메시지를 들고 미래한국당에 가서 김세희와 아주 암소가 정답게 손잡고 가서 비례대표 신청했다가 보기 주기 떨어졌죠. 박근혜 대통령 체면을요, 지하 200m 안반수 밑으로 그냥 깔아앉게 만든 인물이 유영합니다. 그런 인간의 말을 듣고 네가 박근혜 대통령 파리를 해? 너 대가리 대가리가 빠가사리가. 물어보다 대가리가 빠가사리냐고. 네 용내는 유영아가 대통령으로 보이니? 내가 봐서는 유영아는요, 아무 생각 없이 김한수도 관리해야 되고 정우성이도 관리해야 되고 김희종도 관리해야 되는데, 이 김희종이 이거 자꾸 징징대니까 돈 없다고 야야야 알았어 해 그 말 믿고 지금 하는 거네요. 지금 그게 자랑이라고 해? 네가 유튜브를 하고 싶으면 이름을 걸고 하라고. 왜 박근혜 대통령을 이름 팔아서 유튜브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지. 그렇게 네 자신이 없고 컨텐츠가 없어? 유영아 이 작자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이 청와대 라인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허락했다는 개구라를 치고, 그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유영아가 허락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지요. 3자 대면 해봐야지요. 진짜야 유영아가 허락해줬어? 설사 유영아가 허락해줬다 치자. 유영아가 대통령이야? 유영아가 허락했는 거지 박근혜 대통령이 허락한 거 아닐걸? 너그 개돼지들은 네 말에 속을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은 그 말에 안 속아요. 슈슈님 맞습니다. 예, 젊은데 택배기사라도 해야죠. 내가 오늘 너한테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다. 희종아, 답변을 해야 돼. 그리고 채널 이름 바꾸기 쉽다. 박근혜 TV 하지 마라. 네 때문에 어둡게 느껴진다.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다. 추억의 인물로 밖에 안 보여. 우리는 김천길 TV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진실 투쟁하시는 분들, 우리는 지금 현재형이야. ING야. 박근혜 대통령님을 너같이 감성팔이 하면서 옛날 추억 이야기 안 해. 앞으로 우리 북진 자유통일, 우리 리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부대석판으로 싸우고 있는데, 당신은 40년 전 일기랑 꺼내서 읽고 앉았고 불쌍한 여자로 만들고 싶고, 얘 대충 당신의 의도를 내가 알겠지만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자. 그 사기 태블릿 PC 최소은 씨 건이, 김한수 건이, 딴 거는 답변하지 마. 요것만 답변해. 그러고 너 김한수 어딘 줄 알잖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책 읽어봤을 거 아니야. 이 책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멘탈이 흔들리지. 응? 이 책 읽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가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고 지금 항변하고 있지만, 이 책 읽어봤으면 김한수가 어떤 인물인지 알 거 아니야. 모르겠다. 지금 이 시간에도 김한수 만나가지고 어디 삼겹살에 소주 마시면서 또 뒷담화를 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이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김한수를 잡아와야 돼. 그게 당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그나마 조금의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이라도 채널 이름 바꿔. 그 이름 바꾸는 거 쉽다. 그리고 그 후드티, 그 다음에 빠지, 그거 팔지 마라. 주유소 총잡이를 하든지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해라. 민 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윤춘희님 반갑습니다. 오늘이 3부지요, 3부. 예, 오늘이, 김희종에 관한 특집방송 3부입니다, 3부. 예, 앞으로, 10부까지, 앞으로 7부작이 더 남아 있습니다. 저는 김희종이가 빨리 진실을 이야기하고, 내일부터, 당장 오늘이라도 김희종이 네가 김한수에 대한 팩트를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진실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반론 기자회견을 해. 아니면 반론 방송을 하든지. 내가 지금 당신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잖아. 그러면 당신이 진짜 남자라면 내 방송 끝나고 난 뒤에 반론 방송을 하라고. 하나하나 꼬집어서. 나는 지금 당신 방송을 보고 하나부터 10까지, 디리님 반갑습니다. 예. 이게 사기고 이게 잘못됐다고 하나하나 짚었잖아. 당신이 남자라면 두 가지야. 유튜브 바닥을 떠나. 아니면 반론 방송을 해. 아니면 결론적으로 보다 내가 최고 원하는 것은 김한수 잡아온나.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책 빨간 책 판매되는 거 그거 최소한 게 아니라 김한수가 직접 돈을 내고 돈 내자마자 3분 뒤에 쓴 증거가 튀어나오니까 책을 보면 15분만 읽으면 민정치덕지 하는 건데 당장 박 대통령을 무죄를 선언하고 불려신님, 저도 삐딱선에게 주신 질문을 낭창한 척 대구 사투리로 김희종 방송 가서 질문해 볼게요. 아까 열받아서 질문하다가 다시 말투 정정했다고요. 강엠님, 반갑습니다. 변 대표님이 추천하셔서 방송 듣게 됐다고요. 참 부담스럽습니다. 뭐 제가 변 대표님한테 뭐 추천 받을 만큼의 퀄리티 있는 방송이 아닌데, 아무튼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충분히 김희종이가 백기통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이길 거라고 봐요. 뭐 아까 채널빵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채널이 이게 무엇이라고? 이게 무엇이라고? 뭐 채널빵을 하든 감옥빵을 하든 뭐 하자고. 저는 끝까지 합니다. 제가 왜 이긴다고 확신하냐? 제가 말씀드렸죠. 이길 때까지 싸울 거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업소를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 라는 결론입니다. 김윤경님, 박회님, 고맙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책이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제가 항상 격려할 때 진실투쟁 하면 대선 승리한다. 제가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3.1절에 문재인 무슨 체포 집회 말도 안 되는 개소리로 돈 뜯어내는 그런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당해봤잖아. 문재인을 끌어내리겠다. 청와대를 불태우겠다. 아직도 지지율이 40%입니다. 아직도 지지율이 40%입니다. 문재인을 끌어내릴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검찰개혁하겠다? 검찰개혁할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겠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진실투쟁이죠. 지금까지 사기꾼에 속았던 분들 진실투쟁에 좀 임해 주십시오. 그 진실투쟁, 변희재 대표의 4년 동안 내 진실투쟁을 가라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 이 책의 파급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판매량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동력이 약해졌다 그래서 진실이 약해진 건 아닙니다. 지금 애친박 인사들 그리고 보수 우파 내의 지식인들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아마 진실투쟁의 불씨가 계속 번져나갈 겁니다. 긴 세월 여러분들께 기다려 달라는 부탁을 안 드립니다. 왜냐? 조금만 참고 같이 싸워주시면 제가 말했던 진실을 투쟁하면 대선 승리한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 김성철이가 삐딱선이가 왜 저런 말을 했구나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손 놓고 기다리지 말자 이겁니다. 감나무에 앉아서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말자 이겁니다. 우리가 감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감을 따자는 소리입니다. 계속 더 열심히 변희재의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홍보하고 사서 나눠주고 내가 또 읽고 리뷰 쓰고 저 같은 사람 방송하고
변희재가 다 해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접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싸워주셔야 돼요. 저는 내일도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 홍보를 위해서 또 야외에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예. 하여튼 이 좋은 무기가 있을 때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이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좋은 무기가 있을 때 다 같이 한번 뭉쳐서 싸워보십시다. 그러면 제가 매일 인사드리는 진실투쟁하면 대선 승리한다 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곧 아실 겁니다. 동건이님, 예, 아이고, 자발적 시청료 잘 받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꾸준하게, 열심히, 내일처럼 변두표한테 모든 걸 맡기지 마시고, 자발적으로 좀 여러분들이 좀, 예, 투쟁에 나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1000만부는 판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0만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씨를 지피고, 예, 잠불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지금까지도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데, 앞으로도 염치불구하지만, 그리고, 변 대표님은, 제가 사석에서 전에 한번 들었던 말인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이 태블릿 진실투쟁,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 예, 목숨을 거신 분입니다. 예. 아마 계속 자기를 불태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진실투쟁을 해 가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리더가 지금, 우리의 리더가 저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열심히 좀 해봅시다. 예.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김희종은 응답하라. 지금도 태블릿 PC 주인이 누구인지, 최소원인지, 김한수인지 응답하라. 지금 당장. 예, 방송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블레시님, 현장에 못 나가고 당분간 온라인 응원만 하겠다고요? 예. 항상 고맙습니다. 항상 이지수님, 김희종은 알코올성 치매 환자 갑자기 방송 출연 후 지들끼리 면제부 받고 유튜브 시작했다고요? 예. 자, 공지사항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토요일 날 집회를 원래 하기로 했는데 10명 이하, 예, 코로나 방역 수칙 수도권, 그것 때문에 10명 이하이기 때문에 집회를 저희가 취소를 하고요. 사인회로 저희가, 예, 변경을 했습니다. 사인회로. 예. 그래서 변희재 대표의 변희재 태블릿 사용 설명서, 예, 사인회로 제가 가름을 합니다. 시간은 지금 보니까 카페에 보니까 2시부터 3시라고 나와 있는데, 변 대표님에게 조금 더 일찍 나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시간이 1시간이면 너무 집중해서 사람이 모여버리면 또 지나가는 분들, 아무리 우리가 집회 신고를 내놨지만은 10명 이상 모이게 되면, 5명 이상 이렇게 모이게 되면 약간 문제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변 대표님한테 조금 일찍 나오시라고 부탁을 해서, 예, 시간을 터울을 좀 두고 분산을 해서 사인을 좀 받을 겁니다. 예, 강남입니다. 강남 교보문고 위치가, 예, 9호선이죠. 9호선 맞아요? 예, 9호선 신논현역 6번 출구에서 7번 출구 사이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시부터 3시 사이, 1시부터 3시 사이, 예, 여러분들이 이 태블릿 진실투쟁의 열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저는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생해 주신 우리 지구체감 스페너님들, 신정민님, 주민님 고맙고요. 자, 또 자발적 시청료로 또 도움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댓글들, 예, 재밌는 챗으로 방송의 재미를 곁들여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최경희님, 신실혜사님, 바우케이님, 최화영님, 블레시님, 바우케이님, 신정민님, JS님, 영환님 고맙습니다. 예, 이름 다 불러주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생차미님, 예, 김윤경님, 블레시님, 예, K님, 예, 강엠님, 예, 디리니 누님, 예, 민부장님 고맙습니다. 예, 생차미님 고맙습니다. 신혜원님 고맙습니다. 동건이님 고맙습니다. 무린고수님, 윤일센님, 항원님, 초록나무님, 아빠돼지님, 무린고수님, 이지스님,
엄태영님, 시대질문님 고맙습니다. 자,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투쟁 고맙습니다. 이 책 빨간 책 판매되는 거 그거 최서원 게 아니라 김하인수가 직접 돈을 내고 돈 내자마자 3분 뒤에 쓴 증거가 튀어나오니까 책을 보면 15분만 읽으면은 믿을 수 없다는 건데 당장 박 대통령을 구제를 선언하고 사인은 또 왜 이러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네. 사실 제가 뭐 인터뷰를 많이 해봤습니다만 지금 인터뷰 진행이 좀 버벅거릴 정도로 상당히 황당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이 포렌식했을 때 415개가 있었는데 채팅방이 1년 뒤에 300개가 사라졌어요. 검찰이 없앴다 카톡방을. 이전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카톡방이 사라져버리니까 이 책 보면요 검사들 다 실명으로 썼습니다. 확실하니까요. I'm a true champion.